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춥긴 한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겨울과 사계절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하와이에 5년 사셨었는데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그렇다고 하시면서 여행 가긴 좋은데 막 5년 동안 살기는 굉장히 좀 같은 날씨라서 힘들더라 하셨는데 전 이런 겨울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날씨도 춥고 해서 저는 편도선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편도선 염으로 해서 감기가 많이 올 것인데 잘라내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다가 제가 그냥 잘라내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겨울을 잘 지내고 있죠. 저희 딸 비비아나랑 저랑은 피곤하면 감기가 목으로 와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이 목감기에서 좀 해방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이 차를 제가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저희 딸도 그렇고 저도 이 생강, 계피, 대추차 함께 끓여가지고 마시게 됐거든요. 그냥 정말 마시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심하게 걸릴 때도 좋죠, 사실 이런 따뜻한 차가. 그런데 성분을 또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이런 차들을 끓여 마시긴 합니다만, 일단 말린 대추죠. 말린 대추는 감기 예방, 또 불면증 해소, 혈액순환, 노화 방지, 피로 회복에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생강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생강차를 많이 드시잖아요. 이 뭐 때문에 저희 목이 아픈 목이 가라앉은 것 같았냐면 살균 효과, 항염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욕 증진 및 소화 흡수를 돕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생강을 넣죠. 그 다음엔 중요한 게 계피예요. 계피는 뭐 수정과 이렇게 할 때도 계피를 넣는데, 계피는 소화기 질환, 저 위가 안 좋죠. 또 여성병 치유에 효과가 있는 계피, 무기질 비타민 B, 생리불순과 생리통에 좋으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뭐 논이나 이런 주스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런 재료들도 우리 몸의 염증을 조금 가라앉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재료들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특히 겨울에 맛있죠. 그리고 주로 제가 마시는 차들은 뭐 이런 허브 차죠. 제가 카페인을 좀 잘 못 먹고 잠이 안 와서 병원에서도 일단 카페인은 조금 안 먹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뭐 카모마일, 라벤더가 함께 들어있는 차나 생강이나 민트가 들어있는 차, 아니면 이런 페퍼민트나 이렇게 약간 허브티를 주로 마시는데, 집에서 마실 때는 생강, 계피, 대추를 넣어서 만든 차를 주로 많이 마십니다. 칼집을 내줍니다. 잘라지진 않을 정도로 칼집을 줘서 물론 씻었고요. 아까 씻어서 이렇게 가위로 좀 칼집을, 안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얘네를 우려야지만 이 단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터득했어요. 처음에는 끓이다가 칼집을 냈는데 엄청 뜨거워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칼집을 좀 내서, 이 정도 양이면 한 가족들이 한 잔, 두 잔씩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넣을까는 여러분들이 또 해보시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단맛이 좋다 그러면 뭐 대추를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 정도면 좋죠. 네, 칼집을 미리 내놓은 후에 끓는 물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생강은 마트에 가보면 말린 생강도 팔아요. 그러니까 집에 그냥 있으시면 조금 크게 생강을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마른 거를 넣으셔도 된다는 거.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생강량을 좀 많이 넣으시고요. 목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럼 생강량을 조금 늘려야 돼요. 그래서 목 아플 때 이걸 먹잖아요, 생강차. 목이 막 쓰라리다고 말할까. 계피는 한 4개 정도만, 3, 4개만 넣어도, 근데 너무 또 계피 조금 넣으면 맛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추 이제 조금 아까 끓고 있었으니까요. 센 불에다가 한번 바글바글 끓여야 돼요. 생강은 2, 4개. 네,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뭐 재료는 다 뭐 아무 데서나 파니까. 근데 계피 이렇게 나무채로, 가지채로 파는 거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사실 수 있고 또 이제 거의 수입품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시면 이렇게 시네몬 가루로 팔아요, 파우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끓이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스틱으로 네, 끓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끓면서 오, 지금 계피 향이 엄청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대추가 칼집이 보이나? 네, 칼집이 나서 더 이제 빨리 우러나는 거죠, 이렇게. 안 그러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시다가 나중에 거품 같은 거 좀 걷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센 불에다가 좀 끓여주시다가 지금 그래도 효능이나 그런 걸 보시려면 좀 넉넉히 넣으셔야 한다는 거. 안 그러면 굉장히 맹맛이에요, 맹맛. 그러니까 대추도 한 줌 크게 넣고 계피도 한 4, 5개 그리고 생강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꿀도 넣어서 드시는데 저희는 그냥 먹습니다. 대추가 약간 달콤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끓여 놓으시고 뭐 수시로 하루에 1잔 정도씩, 많은 양이 1잔 아니고 한 먹을 잔에 반잔 정도씩 드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또 감기, 뭐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목이 조금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나눠서 1잔을 나눠서 뭐 한 2, 3번씩 따끈하게 데워서 전자레인지에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새는 또 보온병들 많으니까 저도 이걸 끓여가지고 보온병에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이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따라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차를 여름에도 냉장고에 끓여서 넣어서 시원하게 마셔도 맛있어요. 뭐 매실청이나 아니면 꿀 같은 거 1스푼 넣으셔도 뭐 여름에 마실 수 있는 음료, 주스 같이 또 차가운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끓다 보면 대추가 이제 막 묽어질, 뭐랄까, 이렇게 이제 대추에서 좋은 성분이 많이 다 나왔다 이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건지시면 되는데 저는 급할 때는 그냥 살짝 끓여서 이 차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 물을 넣고 더 끓입니다. 근데 제탕은 역시나 너무 맛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탕 끓이실 때는 조금 더 양을 추가해서 네, 그렇게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센 불에 하다가 중불로 이제 놔둬야죠. 그래서 그냥 한약 다리듯이 하는 건데 너무 오래 하기는 힘드니까 지금도 뭐 향은 아주 좋고요. 지금도 색깔이 이렇게. 뭐 이 정도도. 저는 이제 목이 아프다 그러면 요거 정도씩 하루에 네, 한 두세 번 정도 마시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중불에서 끓여주도록 하고 진짜 겨울에는 이 시네몬 그리고 생강 이런 향들이 굉장히 뭐랄까 사람을 이렇게 여유롭게 한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아주 오래 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생강맛, 계피맛, 대추맛이 덜 나네요. 아직 더 끓여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꿀 좋아하시는 분들은 꿀 넣어서 드셔도 되고 지금 끓고 있는 저 차는 이제 맨 마지막에 건져내시기 전에 거품을 좀 걷어내셔야 되고요. 국물만 이제 따라서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끓인다. 겨울에는 어떻게 보관하냐면 이런 보온병에다가 저 차를 이제 넣어놓죠. 그리고 이런 부엌에 놔두면 이제 뭐 식구들이 원할 때 제가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3일 내로 안 마신다. 그럼 냉장 보관하셨다가 또 꺼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따뜻하게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런 마시는 차 노하우가 있잖아요. 우리 집은 어떤 차? 네, 저희 집은 이렇게 생강, 계피, 대추차를
네, 겨울에는 주로 마신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니까 저는 또 결명차, 보리차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자주 끓여 먹는 편입니다. 생수만 드셨던 분들도 이렇게 차를 조금 다양하게 집에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의학 프로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차와 물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차는 약간 이런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빼주고 수분을 좀 앗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차와 물은 별개로 드시는 게 좋다고 제가 그래서 그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주위에서 나는 녹차 많이 마셔, 물 안 마셔도 돼,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마실 때는 물처럼 드시면 안 되고 너무 좋은 것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잔 차 마시면 나머지 물로 드셔야지만 몸의 밸런스가 맞다고 하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벌써 이 생강이 들어간 걸 마시니까 온몸이 막 후끈후끈 되게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따뜻해야 병이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온병들은 아마 집에 다 계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겨울에 건강, 또 감기, 편도선염, 여러 가지 몸살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늘 미리 조금 먹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올 겨울 가장 추운 이때에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날 때 또 좋은 글귀, 저희 낭독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